안녕하세요. 수원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우리 다시 찾아온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다음 주가 우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원격 수업이 끝나면은 진도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얼마 남지 않아서 쌤이 이번 주 영상은 짧게 올려주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에는 우리 시험 범위 복습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이 지역 한번 역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107페이지이고요. 자, 학습지는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 학습지 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워봤었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사에 대한 역사 다 배워봤습니다. 우리 명나라와 청나라까지 배워보면서 우리 중국사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자, 우리 이 시간부터는 우리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2단원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구성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자, 2단원도 그렇고 3단원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에 대한 역사는 너무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3학년 때 한국사를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학년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세계사 역사 시간 속에 우리나라가 즉 한반도가 어떤 시대인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일본사를 이제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학습지 보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의 고려와 조선입니다. 자, 우리 이 시기 우리 계속 배워왔었죠. 우리 중국사는 명나라, 청나라를 배우고 있었었죠. 자, 이 시기에 그다음 그 전에는 원나라도 있었고요. 그다음 남송시대도 있었고. 이 시대가 바로 우리 한반도는 고려와 조선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우리 고려는 936년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태조 왕건이라는 인물이 고려를 건국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 이때 거란과 여진족이 침입해 오게 됩니다. 이때 거란과 여진족이 우리 배웠었습니다. 우리 거란이 세운 요나라, 그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렇죠. 우리 중국의 일부를 차지했었던 정복왕조들이었었죠. 자, 이러한 민족들이 우리 한반도에도 쳐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몽골족도 우리 고려에 쳐들어와서 우리 원나라 간섭기, 즉 우리가 원나라에 좀 간섭을 받는 시기가 있었었죠. 자, 그렇게 당시 이 고려 시대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요나라, 금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했었죠. 자,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세워지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 시대에는 우리가 명나라랑 관계가 많이 컸었다 했었죠. 자, 우리 명나라와 조선은 우리 성리학적 이념을 토대로 명나라를 어버이의 나라로 섬기고 조선은 스스로 아들을 자처하면서 당시 명나라를 섬겼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세계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대한 역사는 좀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봐야 될 거는 일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일본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사 2단원에서 배웠었어요.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배운 일본사의 내용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쌤이 다시 한번 2단원에서 배운 일본사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사도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2단원 학습지입니다. 우리 2단원 학습지 보면서 일본사 2단원에서는 어떻게 배워봤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2단원 학습지 있는 친구들은 2단원 학습지 12페이지입니다. 3단원 학습지 보면 안 돼요. 우리 이전까지는 3단원 학습지 보고 있었는데 2단원 학습지입니다. 2단원 학습지는 자, 일본사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일본사는 어떠한 시대부터 등장하냐? 우리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즉, 야요이 문화가 발전했었던 시대부터 우리 일본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요이 시대가 처음에 등장한 일본의 시대이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야요이 시대가 있었던 다음에 우리가 등장했었던 거는 우리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룩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수립된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야마토 성씨를 가진 사람이 이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른다. 자, 이러한 야마토 정권에서 이제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어떠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마토 정권에서 중요한 인물로는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장려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야마토 정권 때 시행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우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다이카 개신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요이 문화를 거쳐서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면서 야마토 정권에서 다이카 개신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본이 국가다운 국가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었다. 자, 그 다음 등장한 시대가 나라 시대. 자, 우리 나라 시대인데요. 자, 이 나라 시대에는 수도를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했었죠. 자, 나라 시대에서 특이할 만한 거는 불교가 매우 발전합니다. 불교를 매우 숭배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 도다이사 같은 대규모 사찰도 건립하면서 우리는 불교를 발전시킨 시대이다. 자, 그 다음 우리 불교를 발전시킨 나라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 등장한 시대는 헤이안 시대입니다. 자, 우리 헤이안 시대는 마찬가지로 수도를 이제 교토, 헤이 쪽 교가 아니라 헤이안 쪽, 헤이안교였죠. 헤이안교. 이거 오타라고 쌤이 그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선생님 분명 이 단어 수업할 때 이거 바꾸라고 했었죠. 자, 헤이안교로 천도를 하면서 당시 헤이안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헤이안 시대에서 특이할 만한 거는 우리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발전된다. 우리 일본 고유의 문화가 이제 발전되는 시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문자, 가나 문자, 그 다음에 주택과 관목 등 옷에서도 다 일본 고유의 특색을 가진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야요이 문화에서 야마토 정권 내에서는 이제 다이카 개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에선 불교가 발전했다.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에서는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발전했다. 이러한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딱딱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헤이안 시대까지 배워봤으니까 우리 이제 이 3단원에서 배워볼 시대는 이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헤이안 시대 후반부터 우리가 3단원에서는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 다시 3단원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3단원 학습지 8쪽입니다. 우리 3단원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3단원에서 헤이안 시대 후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헤이안 시대 후반에 지방에 있는 호족과 그다음에 불교 사원이 자기의 땅, 즉 장원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앙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게 된다. 자, 그러면서 각 지방에 있었던 귀족이나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무사들을 고용하면서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각각 지방이 독립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너무나도 불안하다 보니까 어떠한 세력이 사회 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되냐면은 칼 들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사 세력이 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헤이안 시대 후반부터 이런 무사 세력, 싸우는 세력인 무사 세력이 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 이러한 무사 세력이 지배층으로 성장한 가운데 이 다음 시대, 우리 이제 무사들의 시대인 막부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무사가 정권을 잡고 왕 행세를 하는 막부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본의 최초의 막부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바로 무사들이 이제 왕 행세를 하는 최고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이제 막부를 세웠습니다. 우리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인물입니다. 자, 우리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는 일본 특유의 이제 봉건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 우리 서양의 봉건제 배워봤었죠? 우리 서양의 봉건제랑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 봉건제 형태인데요. 우리 서양의 봉건제는 기사들끼리의 관계, 그 다음에 밑에 일반 농민들, 즉 농노들 간의 관계를 봉건제라고 했었죠. 우리 주종관계와 장원제가 합쳐진 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의 봉건제는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 우리 서양은 기사들끼리라면은 일본의 봉건제는 무사들끼리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 날개 2번에 일본의 봉건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약간 비슷해요. 자, 제일 위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막부의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 장군을 일본어로 쇼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제일 위에 쇼군이 존재합니다. 막부를 통치하고 있는 장군, 바로 쇼군이 존재하고요. 그 아래 이제 이 쇼군으로부터 토지를 분배받은 다이묘들, 즉 영주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일본어로 다이묘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묘 같은 경우 이제 쇼군에게 충성하고 복종을 하고요. 왕 같은 경우, 즉 쇼군은 다이묘에게 토지를 분배해주고 보호를 해주었었습니다.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이 내용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관계는 서양의 봉건제처럼 쌍무적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하 관계입니다. 자, 그럼 다이묘는 그 아래 이제 자신보다 세력이 낮은 무사들, 즉 하급 무사인 사무라이에게 토지를 나눠주고요. 그러면 사무라이들은 반대로 다이묘에게 충성과 복종을 하는, 즉 무사들끼리의 관계를 우리는 봉건제라고 하고요. 이제 이 각각의 사무라이나 다이묘 밑에는 농민들과 수공업자 상인들이 각각 밑에 존재하면서 조세나 부역을 부담했었다.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우리 장원제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농노의 위치는 아니었다. 얘네들이 노예적인 위치는 아니었어가지고 그 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우린 농민이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서양의 봉건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본의 봉건제는 어느 정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사무라이는 다이묘에게, 즉 다이묘는 쇼군에게 충성과 복종을 하면서 만약에 배신을 했다던가 아니면 배반을 했다던가 아니면 전투에 나가서 패배를 했다던가 한다면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무라이들이 할복하는 문화가 있었죠. 자신의 배를 가르는 그러한 문화가 있으면서 철저하게 충성과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봉건제가 우리 어느 시대? 막부 시대, 즉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마쿠라 막부 시대 봉건제가 시행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마쿠라 막부 시대는 누가 침입해 오냐면 원나라, 즉 몽골족이 침략해 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수업할 때 이야기했죠? 우리 몽골족이 동아시아에서 점령하지 못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요. 얘네들이 말은 잘 타는데 배는 못 타. 그래서 원나라의 침략을 격퇴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몽골의 원나라의 침입에 대한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 날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원연합군과 해전을 벌이는 일본군의 사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여원연합군은 고려할 때 여자이고요. 원나라 할 때 원나라입니다. 당시 고려와 원나라가 함께 일본을 침략하러 갔었었는데요. 우리 내용 설명을 읽어보면요. 가마쿠라 박부는 때마침 불어온 태풍에 힘입어 고려와 원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자, 갑자기 우리 여원연합군, 즉 몽골과 고려가 일본을 침입하러 갔을 때 이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배들이 난장판이 났었었는데요. 자, 이때 우리 이 태풍을 일본에서는 우리 일본을 구해준 신성한 바람이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신풍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성한 바람이 우리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 신풍을 매우 신성시하게 됩니다. 우리 신풍을 이제 일본어로 한다고 하면은 일본어로 발음하면 우리 가미카제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풍 가미카제를 신성시하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자살 특공대 이름이 가미카제이죠. 그때 이름이 당시 여기서 유래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가마쿠라 막부 때 원나라의 침략을 격퇴시켰지만 어느 정도 재정이 악화돼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되게 되고요. 이제 이 막부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즉 장군, 즉 쇼군이 바뀐 거죠. 쇼군이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아시카가
다카오지라고 하는 인물로 바뀌면서 막부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가마쿠라 막부에서 일본의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로 변화되게 되면서 우리 새로운 막부가 개창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이 쇼군, 즉 장군의 승계를 둘러싸고 쇼군 밑에 있었던 다이묘들 간의 세력 다툼이 엄청나게 심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제일 위에 존재하는 장군, 즉 쇼군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이 다이묘들끼리, 영주들끼리, 즉 무사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는 우리는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무사들끼리 자기들이 장군, 즉 쇼군의 자리를 계승하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는 엄청나게 일본의 혼란의 시대인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전국시대 일본은 어디를 가도 싸우고 있었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당시 엄청나게 전쟁이 많은 시기였었다. 자, 이러한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이 다이묘들, 즉 사무라이들, 무사들의 이 들끓는 이 싸우려고 하는 혈기를 어디로 표출하게 되냐? 바로 조선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까지 우리가 먹어버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중간 지점인 우리 조선을 먼저 침략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 이름이 우린 뭐라고요? 임진왜란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조선이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이 동아시아가 매우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선생님 말했죠? 선생님이 영상을 짧게 올려준 대신에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